안녕하세요. 찐다치과 대표원장 고객과 전문의 홍동환입니다. 지금 제가 뭐를 보고 있냐면요, 제 이빨 사진입니다. 이게 저도 이럴 줄 몰랐는데 40이 넘어서 사랑니가 나기 시작해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 거가 이제 사랑니가 아래가 다 있었는데 오른쪽 아래를 교수님과 함께하는 발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교수님이 뽑아주셨는데 2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은 거는 안 뽑아야겠다. 나지도 않았고 어차피 다 묻혀 있어가지고 평생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니에 관한 영상을 하나 찍고 봐야겠다. 그리고 환자들한테 40이 넘어가면 나올 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오기도 했고, 고환과 전문이다 보니까 사랑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사랑니 뽑아야 할까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제 사랑니 뽑아야 되나요? 그때 제가 하는 항상 기준은 평생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안 뽑아도 되고, 평생 한 번이라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미리 뽑는 게 낫다. 그래서 그 시기는 20대, 30대 넘어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어떤 거냐? 사랑니를 그대로 뒀을 때 염증이 생길 것 같거나 혹은 다른 치아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준은 앞에 치아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냐, 혹은 사랑니 자체로 염증을 일으킬 것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예 단독으로 나 있어가지고 떨어져 있는 사랑니는 굳이 뽑으라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치아랑 이렇게 걸려 있는 거, 그러면 그 나 있는 치아 사이로 음식물이 껴가지고 앞에 치아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무조건 뽑으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기준은 일단 묻혀 있으면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신경과 가까우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이가 많으면 또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얘기는 안 합니다. 어떻게든 뽑게 되니까. 뽑을 거면 잘하는 사람 뽑으면 좋으니까요. 붓기나 통증 많이 있나요? 그거는 예전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니의 붓기와 통증은 시간 곱하기 그 다음에 플랩을 제끼는 양, 그러니까 크게 여느냐 작게 여느냐, 그리고 힘, 가해지는 힘의 곱하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많이 붓고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뼈를 많이 치고 크게 열수록 많이 붓고 아픕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환자 팩터가 있어요. 어떤 환자들은 아무리 크게 열어도 안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열어도 엄청 크게 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팩터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랑이 좀 묻혀있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들었는데 이거 대학병원 가면 되나요? 다들 대학병원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신마취를 걸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아예 그냥 몸을 못 거는다든지 그런 분들은 꼭 가셔야 되죠. 전신마취는 로컬에서 거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양악수술하는 전문 같은 데들은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대학병원 가야 되는 케이스는 없어요. 없고, 그리고 대학병원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많이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찾아가도 비슷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학병원의 특징은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소위 내가 갈 수 있는 끝판왕을 가서 뽑았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히 대학병원에 꼭 가야 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신경이 가까운데 이거는 대학병원에 가야 되나요? 아니면 로컬에서 뽑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신경에 가까웠을 때, 이게 이제 사랑니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사랑니 뽑았을 때 하치조 신경이라고 하는 여기 신경이 밑에 보이는데, 이 신경이랑 가까운 사랑니 혹은 겹쳐 있는 사랑니 혹은 뭐 무릎 같은 게 생겨 있는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뽑았을 때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취된 느낌이 안 풀리거나 혹은 혀 쪽에 감각이 무뎌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숙련된 사람이 훨씬 적은 손상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숙련된 사람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잘하는 곳일수록 그거에 대한 동의서 혹은 주의사항을 빡세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이죠. 뭐 고강의과를 잘 뽑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이 뽑아 보신 분들, 정석대로 많이 뽑아 보신 분들은 잘 뽑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후유증도 적어요. 근데 대학병원을 꼭 가야 되냐, 대학병원을 갔을 때는 후유증이 적냐, 그거는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마음의 위안을 확실히 가질 수 있어요. 대학병원에서도 이 정도면 딴 데서는 더 힘들겠구나. 왜냐하면 거기는 그런 것만 하는 곳이니까. 나름 잘 뽑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제 후배들이나 이제 전공의 할 때도 많이 후배들한테 얘기했지만, 사랑니 잘 뽑는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항상 합니다. 특히 자랑 많이 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타임어택을 많이 해요. 몇 초 만에 뽑았다, 몇 분 만에 뽑았다.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붓기 통증에는 시간, 그 다음에 많이 여는 정도, 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 크게 열고 빨리
힘을 세게 줘가지고 빨리 뽑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더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가 뽑았을 때 안 붓고 안 아프고 후유증이 없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 타임어택 같은 것보다는 덜 열고 적은 시간 안에 적은 힘으로 뽑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후유증 없이. 그런 면에서는 나름 잘한다고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있죠. 사랑니는 기본적으로 기형이에요. 기형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도 가능해요. 뿌리가 10개도 가능하고 20개도 가능하고 사랑니는 기본적으로 기형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경우도 상악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상악은 뼈가 무르고 약간 스펀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뿌리가 그렇게 형성된 채로 나올 수 있고 생각보다 금방 나와요. 그런 사랑니. 예. 그게 막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그런 거 뽑으면 생각보다 금방 나옵니다. 요런 사람이 뽑아야 돼요? 이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보면 이 사랑니 때문에 앞에 치아가 뿌리가 앞쪽으로 밀려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뒤쪽으로 가 있고 이런 거면 만약에 치아 형태를 생각한다면 빨리 뽑는 게 좋아요. 근데 30대 넘어가서 왔다 그러면 그냥 뽑지 마라 그럽니다. 예, 어차피 저걸 뺀다 그래도 치아 형태가 제대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잘못 빼면은 저 뿌리 쪽에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면 뽑으라고 할 것 같고요. 나이가 많으면 뽑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사랑니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질문 받았던 거 다 정리해가지고 말씀 다 드렸고 혹시나 댓글 같은데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스탠다드 치과 대표원장 고관외과 전문의 홍동환이었습니다.